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와, 오늘도 장이 너무 안 좋았죠. 코스닥 박스 하단 이탈해버렸고요. 그럼에도 추천주는 또 급등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원전주 일정 정석 재료 소멸 하락 나왔고, 이것도 주요하게 복습을 해볼 거고요. 화성밸브부터 볼게요. 화성밸브는 제가 6월 중순쯤에 추천을 한번 드렸어요. 시추 관련주 엮여가지고 급등 나왔던 대장주였고, 대장주 눌림 추천 드렸거든요. 이때 10% 수익 주고 뒤에는 밀렸습니다. 파동이 큰 자리죠. 예전에 한국가스공사 추천할 때도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55% 올라갔고, 똑같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던가 이제 크게 눌림 주고 반등 나오던가 이걸 노리면서 추천을 줬던 거고, 이때 수익 한번 주고 보유선 수익 마감으로 밑으로 갭 하락 가격까지 빠졌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우리가 복습으로 계속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키면 반등이 나와주는 거고, 실패하면 또 밑으로 더 크게 빠지는 거죠. 정석 패턴으로 갭 하락 가격까지 빠졌다가 반등으로 올라와 줬고, 오늘 13% 급등이 나왔을 때 역배열 돌파가 나왔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역배열 돌파가 나왔고, 기존의 맥점도 회복을 했고 해서 장중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에 3일 정도 만에 10% 수익이 나왔었고요. 근데 요 10% 수익 못 챙기고 뒤에 또 손실 전환 당한 분도 있겠죠. 가만히 들고 있었어도 또 다시 한 번 더 재수익권이 왔습니다. 여기서 뭐 손절을 하고 회복시 재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추매를 했거나 해가지고 수익 전환 가능했고요. 두 번의 수익권이 나와줬다.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찍었고, 항상 이렇게 빼꼼 올라오는 자리, 돌파하는 자리 잘 보셔야 돼요. 빼꼼 올라오는 자리에서 장중 상한가를 찍었다. 그리고 시간으로도 찔끔 올라가줬고, 전고점 가격이 만원 정도 하죠. 9,000원 후반대. 첫 번째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요. 두 번째 전고점이 만원 살짝 미치니까 이것도 잘 체크하시고, 파동이 크기 때문에 고보 추천을 드렸습니다. 고보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는 껄끄럽다. 초보자분들은 요런 거 할 때 6월 말 기준으로 이때 1차 매수 하시고 마이너스 10% 이상에서 2차 매수 하시고, 또 한 번 더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면 3차 매수 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무난하게 수익 전환이 나왔고요. 초보라도 수익권을 놓쳤더라도 3분할 매수였으면 무난히 수익 전환이 나왔다. 이제 분할 매수 하실 경우에 항상 한도를 정해놓고 합니다. 무한 물타기 금지예요. 한도 100만원 경우에 50만원, 50만원 두 번 나눠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1차 매수 30만원, 2차 매수 70만원 이렇게 DL을 더 크게 하던가, 아니면 3분할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마지막 추매 금액을 제일 크게 들어가서 평단을 낮추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게 DL 금액을 제일 크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10% 이하에서 추매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식의 파동이 기본적으로 10%, 20%는 넘나들기 때문에 이 파동 안에서 찔끔 하락할 때 추매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로 평단이 전혀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이 원칙을 잘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손절 잘 못하고 회복시 재매수 잘 못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멘탈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20만원, 30만원, 50만원 한도 100만원 정해가지고 3분할 매수 해보시면 진짜 살림살이가 많이 나으실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수를 하시고, 매도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고수들을 위한 리딩을 올려주면, 저기 신하님, 화성밸브 그런 고수 종목들 저는 초보라서 못 잡았는데 배 아프고 짜증나고 상관없으니까 이런 거 올리지 마시죠. 이렇게 막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보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니잖아. 초보만 리딩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중수 고수가 같이 수업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이 리딩을 토대로, 이 수업을 토대로 수익을 냈든 경험치를 쌓았든 공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본인도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부를 하시고 다음 종목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신하가 화성밸브를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왜 추천했는가, 어떤 과정으로 수익이 나왔는가, 이거를 복습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불만 가지지 말고, 남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 누군가는 수익을 낸다, 그리고 공부용으로 보자.
그리고 지금 급락장 때문에 멘탈이 터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원래 인생이 힘들죠. 주식도 힘들어요. 이제 인생 우리 난이도 중에 제일 힘든 게 또 주식이라는 분야입니다. 주식에 발을 담갔으면 항상 하락장이 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상승하는 기간보다 하락하는 구간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어요. 힘들고 이제 상승장에서 우리가 벌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계좌 관리 안 하고 고점 추격하다가 다시 하락장이 왔을 때 앞전의 수익을 다 반납당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늘 어렵다, 늘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힘든 시장 속에 발을 들였으면 복습을 꾸준히 잘 하셔야 돼요. 주식은 항상 이렇게 힘든가요? 아니면 하락장 때만 이런가요? 언제나 힘들어요. 복습 안 하면. 복습하면 덜 힘들고 신나고 그런 거고, 고수에겐 놀이터요, 초보에겐 지옥이라, 이런 말도 있죠. 급락장이었지만 화성밸브 장중상한가 수익이 나와줬고, 이렇게 고수분들에겐 놀이터다, 그리고 하락장 무관하게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여튼 힘든 장 고생하셨고, 꾸준한 복습, 계좌관리로 퉁치기로 이겨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이, 이제 손실이 커지니까 걱정이 너무 많으실 텐데,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좀 잔인한 말이고 잘 귀에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걱정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운동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 저축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 하는 매매일지 쓰고 복습하고 오답노트 쓰고 복습을 합시다. 복습을 안 하니까 계속 장님이죠. 또한 이렇게 수익이 나와줬을 때 손절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신저가 혹은 최근에 저가 이탈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손절도 같이 병행을 해주면서 계좌관리, 퉁치기, 수익 마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장과 슬럼프에 대한 내용. 슬럼프가 있을 때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정체기가 오죠. 하지만 이 정체기를 잘 이겨낸다면, 매일 꾸준히 복습을 하고 있다면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구간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 또 슬럼프가 오고, 그러다 또 다시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또 가파르게 성장하는 구간이 와요. 우리의 성장은 이렇게 사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정체기가 항상 있어요. 이 정체기를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BTS 방탄소년단 멤버의 슬럼프 극복하는 법. 슬럼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해야 된다. 그냥 생각 없이 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라. 하던 거를 그냥 계속 하는 거다. 그러면 언젠가 어느 순간 늘어나 있을 거다. 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게 버티고 계속 하는 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재능의 영역인데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같이 저랑 복습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레벨이 올라가 있고 경험치가 늘면서 좋은 결과, 해피엔딩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가스관 관련주, 석유 관련주, 시추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이유. 시추가 일정주였죠. 대한고래 일정주였고, 오늘 2시쯤에 일정이 잡혀 있었고, 이유도 계속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낙폭과대 눌림 매수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흔들면서 계속 갈 수가 있다. 다만 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 껄끄러운 건 사실이고요. 한국가스공사 월봉, 작은 역배열 끊었을 때 큰 역배열 도달 기대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단기 50% 이상 올라가 줬습니다. 발목, 무릎, 초과 도달하면서 수익이 나왔고, 요게 일봉이고요. 위로 크게 올라가던가 크게 하락하고 크게 반등이 나온다. 파동이 크다. 이거 화성밸브 설명이랑 똑같죠. 위아래로 파도가 크게 치니까 요걸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20% 이상일 때 눌림 매수하던가 추매를 하라고 했고, 운 좋게 눌러주지 않고 바로 올라가 주면서 단기 55%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추세, 단기 급등이 나왔고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반토막까지 나면서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죠. 추세 이탈이 나왔고 큰 하락을 주의를 해라. 요 구간 속에서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지금은 반토막이 나가지고 크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일부 선반영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 중에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애도 있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애도 있는데, 이런 파동을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 눌림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이렇게 검정 색깔별로 추천을 드리고 50% 올라갔고,
시추 광고 제외에도 저평가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6월 내내 반복 추천드렸고 이번에 50% 상승 나와줬죠. 추천주들의 추천 시간은 3시 20분쯤입니다. 이렇게 검정 색깔 별 뜨면 바로 1차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노트 알려드리고요. 노트는 추천주 상세 양식이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 알려드립니다.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는 맥점 4만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무릎자리 추천드렸고 2일 만에 24% 상승이 나왔죠. 뒤에는 좀 무너졌다가 다시 또 반등이 살짝 나와주고 있고요. 이건 일봉이고 역배열 끊었던 발목 자리에서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바로 가는 흐름으로 보너스가 터져주면서 2일 만에 24%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후에 밀리다가 또 반등이 살짝 나와주면서 조회 상위 종목에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동방도 간단히 볼게요. 동방 과거 일봉이고 이때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했다가 중장기로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이때가 고점일 것이다. 왜? 쿠팡 상장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달 전이 고점이다. 3월에 상장하니까 2월이 고점일 확률이 크다. 고점 매도 사인 드렸고요. 뒤에 쿠팡 상장하고 더 가지 못하고 빠졌죠. 쿠팡이 상장하고 하루 만에 70% 올랐습니다. 그러면 동방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재료소멸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상장하고 상한가를 가든 뭐 3년상을 가든 재료소멸 하락은 나옵니다. 크게 오르면 크게 하락한다. 이게 이번에 원전주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세코 원전 수주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원전주가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지금 수주하니까 하락이 나온 거잖아. 반짝 상승했다가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동방도 이때 반짝하고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반영이 크게 나왔다면 뒤에는 하락하는 걸 조심을 하자. 원전주 요런 재료소멸 패턴으로 계속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HLB도 마찬가지 동일 흐름으로 나왔던 거고, 요 구간이 쿠팡 상장으로 재료소멸 나왔던 구간. 항상 대시세가 나오면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하죠. 요게 기본 패턴이니까 항상 대시세 나오면 뒤에 가짜 반등 노란 구간 조심하시고요. 요 노란색이 50% 이상씩도 반등이 나옵니다. 해서 많이 속아요. 요게 30%, 50%, 30%, 50% 반등이 나온다고. 그래서 잘 속는데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그리고 바닥까지 빠졌을 때 이제 물류, 시추로 2번 추천드렸고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다. 요게 일봉이고 물류 추천, 시추 추천, 시추 추천. 얘도 단기에 55% 이렇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진 상태에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6월에 추천드렸던 3시 20분 추천주들이 이렇게 단기에 다 30% 정도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시추 테마 요약을 하자면 일정이 뒤에 잡혀있고 파동이 크기 때문에 계속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건들기에는 좀 위험한 섹터군이고 파동이 크니까 장중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종가에 매수해가지고 좀 분할 매수로 저점을 잡아가고 기다리는 매매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다. 절대 장중 추격하지 마세요. 장중 추격은 너무나 불리하니까. 다음 올릭스 갭 하락 나왔었고 갭 메우기로 추천드렸습니다. 이것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게 역대 신고가 가격이거든요. 이거 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항까지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하고 하락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손절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하실 문 열리고 지옥문 열릴 때까지 질질 끌려 내려가면서 역대 신고가로 계속 끌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겐 권장드리지 않았고요. 이제 손절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이렇게 연속해서 올라가주면서 6일 만에 22%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갭 메우기 주황 도달 성공했다. 복습하시고 다른 종목 요거 같은 자리 보이면 똑같이 대입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크다. 이런 걸 공략을 하자. 갭 메우기는 이오플로우, HLB 그룹주들 이걸로 복습을 많이 했고요. 영어로 SG도 요 패턴으로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냈죠. 갭 메우기 무조건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손절 없다, 무한 홀딩해라, 무한 추매해라 이런 방들은 이제 미친 것들이니까 침을 뱉고 도망을 치셔야 돼요. 손절이 없다고 하면 초보자분들은 혹한단 말이야. 와, 손절이 없다고? 신하는 맨날 손절 짧게 하면서 팀플레이 계좌 관리하라고 하던데 난 그거 너무 귀찮은데 손절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혹해가지고 손절이 없다고 하는 방에서 속아가지고 오지게 손실 봅니다. 손절은 필수다. 주식을 하면서 손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거는 우리가 격투기를 하면서 한 대도 안 맞고 이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지. 다음 지어소프트, 얘도 갭매우기로 추천드렸었고 도달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요때 10달 걸려가지고 도달했고요. 여기까지는 16달, 17달 걸려가지고 도달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2달 만에 갭매우기 도달이 나왔죠. 그런 거는 진짜 빠르게 도달한 거고, 이렇게 느리게 가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아예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 다음 SG, 얘도 갭매우기로 추천드렸습니다. 얘를 잘 복습을 했으면 올릭스도 먹을 수가 있었죠. 노랑 한 착하면 주황까지 비교적 쉽게 높은 확률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1200원 손절 드렸습니다. 1200원 이탈이 없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도달을 해줬고요. 하락했던 구간이 있지만 본질 훼손 없다. 그리고 박스를 재회복했기 때문에 반복 추천드렸고, 도달하고 지금 2100원 가까이 올라갔죠. 주요하게 갭매우기, 박스 매매, 본질 훼손 없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다. 얘도 시추랑 재건 2개로 추천드렸고 재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료가 2개인 놈들이 좋다. 검정색 깔별 3시 20분쯤에 추천드렸고, 이렇게 매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있어요.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만 봐도 목표가가 있잖아. 1800원. 주황까지 간다. 텍스트 설명 다 있고 그림 설명까지 있고 주가 유도선 그려주니까 노랑은 보너스, 초록을 기본으로 이렇게 따라다니시면 돼요. 주식 내비게이션 누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줘. 월봉은 1.5층 무릎이었다. 그리고 눌림 매수가, 돌파 매수가, 손절가 1200원, 목표가 주요하게 1800원 갭매우기, 이렇게 싹 다 재료까지 다 알려드리죠. 다음 이오플로우, 얘도 노랑 한 착하면 주황까지 간다 추천드렸던 애고, 워낙 요게 90%짜리입니다. 워낙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90% 상승이 나오려면 단기에 불과하겠죠. 이것도 한 6달, 7달 걸려가지고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90%가 올라간 거니까, 그 이상이 올라갔으니까. 대개는 이렇게 갭매우기가 나와버리면 초과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오플로우도 초과 도달이 이렇게 나와버렸고, 뒤에는 맥점 만원 지켜주면서 회색 박스 크게 만들어주고, 이제 상한가 다음날 조금 밀린 상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색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크게는 맥점이었던 박스 하단 만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 이렇게 주황까지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선절을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이게 뭐 1년 2년 후에 도달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도달 못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다. 반드시 모든 종목은 손절가 있으니까 손절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STX도 갭매우기로 추천드렸었고, 초과 도달로 단기 90% 상승 나온 다음에 제자리까지 이렇게 빠졌죠. 이오플로우도 만원 이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지는 거 유사흐름 조심은 하시고요. 다음 원전주 볼게요. 오늘 원전이 모두가 원하던 수주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2번 주황색깔 2번 반짝 상승 하락 새로운 재료 소멸을 조심을 했어야 한다. 이게 HLB 때부터 계속 반복 설명했던 동일 패턴이에요. HLB가 5월 16일이 복불복 승인 일정이었죠. 이게 승인된다 하더라도 2번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원전도 성공을 하면서 재료 소멸이 나와버렸다. 딱 2번으로 정석으로 흐름이 나왔습니다. 원전도 이제 수주를 실패했으면 당연히 급락이 나왔겠지만 성공을 하면서 반짝 나왔고, 일정이 멀면 선반영 먹기가 수월하다. 일정이 가까워지면 변동 재료 소멸을 주의를 해라. 그러니까 원전이 일정이 7월 17일이었기 때문에 7월은 조금 껄끄러운 구간, 그리고 4월, 5월 요 구간이 우리가 일정이 멀었기 때문에 선반영 먹기가 편했던, 초보자분들도 매매하기가 매우 편했던 구간이었다. 일정이 멀면 초보 가기에 유리하다. 이걸 좀 잘 복습을 하시고요. 신한이 원전 수주 성공인데 왜 상한가 못 가나요? 앞에 다 설명한 거고, 수주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올해 초부터 선반영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수주했다.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석으로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온 것이다. 또 반짝 생각 안 하고 시초에 오늘 또 흥분해가지고 추격했던 분들 지금 아프죠? 고수분들은 뭐 시초에 찰나의 수익 잘 챙길 수 있었겠지.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수익권이 있었어도
그대로 크게 손실 전환을 당해가지고 윗꼬리에 또 물렸을 거야. 이렇게 시초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싸대기 치세요. 셀프로. 아, 내가 또 추격해가지고 불나방이 되었구나, 내가 인간이 아니구나 하면서 싸대기를 이마를 빡빡빡 치고 매매일지 쓰고 오답노트 쓰고 내가 실수한 모든 지점을 진짜 뼈저리게 반성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매매일지 쓰도록 합니다. 시초에 장중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3시 20분에 매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적어도 윗꼬리에 물릴 일은 없다. 기존 리딩 드린 대로 이렇게 반짝 상승 무게 드렸습니다. 반짝 상승 무게 단기 재료선을 나온 거고요. 올해 초부터 이미 선반영 상승분이 컸음을 상기했어야 한다. 야수분들이 홀딩하다가 고점 경신 수익이 나왔지만 반짝을 주의하고 시초에 잘 정리를 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요 체코 원전 소유주에 대한 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좀 참고를 하시고, 우진엔텍 복습 한 번 더 할게요. 4월입니다. 4월에 하락이 나왔지만 7월에 체코 원전 수주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멀죠? 일정이 3달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을 기회로 보면 된다.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이다. 지금 민주당만 원전을 반대하고 있고 현 정부와 모든 세계가 원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무게의 추가 원전으로 바뀌고 있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110%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밥동을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급등 후에 똥, 급등 후에 똥, 급등 후에 뒤에 나올 똥을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똥이 나오죠. 똥이 나올 때 매도 사인 드렸고 다시 밑에서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7월에 재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봤으면 되겠고, 여기가 초보가 하기에 쉬었던 자리, 여기는 고수의 영역. 왜? 여기는 일정이 멀었고 이때는 일정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7월에 추천드리면서 2일만 17% 수익 나왔고 뒤에는 무너지면서 저점 경신 더 크게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재료 소멸로 크게 빠져있는 상태다. 이제 또 단기 재료 소멸로 침체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저점 잡아드렸고 180% 밥동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것도 크게 보면 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가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 요게 가짜 반등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매매하기 안전하고 수월했고 여기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었다. 일정이 가까웠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일정이 멀 때 매수를 해라. 일정이 가까우면 가든 말든 피해라. 주요 목표가 42,000원 드렸고 여기 맞고 떨어졌습니다. 우진엔텍도 이렇게 알람 사인 매도가 드립니다. 매도가는 미리 드리고 목표가는 미리 드리고 장중에 도달하면 이렇게 리오님이 매도하세요 하고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진엔텍은 7월 24일에 보호예수 해지 일정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방이 나올 수 있는 거 조심을 하시고요. 64%인가 엄청나게 크게 물량이 풀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다음 에너토크, 얘도 원전 후발주로 7월에 추천드렸고 목표가 만원 드렸죠. 만원 도달하면서 3일 만에 38% 수익 나왔고요. 지금은 또 반등 나오나 싶더니 전고 돌파 실패하고 다시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단기에 M 패턴으로 무릎 자리에서 수익이 나왔다. 이것도 일정주로 수익이 나온 거고 제자리까지 현재는 빠진 상태. 에너토크도 이렇게 목표가 다 드렸고요. 목표가 만원 도달했을 때 리오님이 분할 매도하든 전량 매도 하세요. 매도 사인 드렸죠. 추천준 상승 시에 20% 30% 이상 쉽게 올라간다. 이걸 생각하고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면서 계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고점 경신했던 우리 기술 볼게요. 저점 가격이 눌림 매수 추천가가 1200원 1300원이었고 1300원에서 반등 나왔고요. 뒤에 올라올 때도 재추천 드렸고 최대 110% 올라갔다가 밀립니다. 밥동 나왔죠. 밥동 나오고 역별 끊고 또다시 올라가고요. 위에서 놀아주다가 오늘 고점 경신하고 반짝하면서 다시 첫 번째 보라색깔 지지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요 구간과 요 구간 유사 구간이니까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시고 보라색깔 첫 번째 두 번째 지지 참고해 가지고
이탈 시에 반드시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우진엔텍부터 차트 분석 간단히 볼 거고,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애들도 볼게요. 추천드렸던 구간이 여기 최저점 잡아드렸고, 요 하락은 기회다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밥 먹었고 뒤에 똥 쌌고 일정 근접했을 때 재추천드리고 17% 수익 나왔고, 이제 여기는 보유선 수익 마감 구간입니다. 여기가 일정이 멀었기 때문에 요 수익을 먹기가 아주 편했던,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 적정이었던 일정이 멀었던 구간이고, 여기는 일정이 가까웠으니까 조심을 했어야 되는 재료 소멸 구간이었고, 지금 재료 소멸이 나왔죠. 저점 이탈이 나와버렸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잘 해주시고, 이제 요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역배열로 잡혀 버렸습니다. 이렇게 역배열로 크게 잡히고, 이것마저도 이탈을 했으니까 더 크게 추가적으로 하방이 나오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빠진 상태죠. 여기 구름 저항을 살짝 뚫어주나 싶더니 구름을 뚫지 못하고 파란 덩어리 속에서 밀려버렸고요. 원전주 일정에 따른 재료 소멸 잘 체크하시고, 우진엔텍은 7월 24일에 보호 예수 해제 일정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을 경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많이 올랐죠. 180% 올랐으니까 그 뒤에 당연한 하락을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고, 에너토크 이때 추천드리고 크게 40% 수익이 나왔고요. 뒤에는 흔들면서 다시 급등 전의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9,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큰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다. 최근의 저가 그리고 장기 입형 요거 이탈하면 또 침체 구간이 크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은 한전산업. 한전산업도 오늘 고점, 오늘 상한가, 얘가 대장이었죠.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뒤에는 쪼로록 밀렸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시초에 상한가 출발했다가 풀리고 이렇게 쪼로록 빠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거는 오늘의 저가, 그리고 최근에 여기 상단 저항대 16,400원, 기존의 박스 중앙, 박스 하단, 꼬리, 이런 식으로 지지 5개 정도 잡아주고 이탈함 대응하고 지키면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역대 신고가 구간에서 단기 재료 손을 나왔으니까 큰 하락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크게 내려가니까 이런 하락폭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폭이 이렇게 크게 나왔었다. 지금도 고점 대비 하락폭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한전기술. 한전기술도 52주 신고가 찍고 반짝 하락이 나왔고요. 고가 28%, 종가 7%.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초보자분들이 시초에 추격하다가 아프단 말이야. 매수를 하더라도 초보자분들은 종가 3시 20분에 하는 게 안정적이다. 여기 박스 돌파해주면서 이 구간에서 가속 붙어서 올라갔고 8만원, 그리고 기존 박스 자리였던 73,000원 정도 이렇게 주요하게 두 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최근에 박스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또 반짝이 나왔는데 고가 18%, 종가 마이너스 1%. 요래 박스였고, 다시 박스 하단, 박스 중앙까지 내려왔고요. 요 박스 하단 최종적으로 지지 보면서 대응하면 되죠. 다시 박스 안으로 내려왔다. 작은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고 큰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기존 전고점이었던 22,400원 정도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를 안착해야 요래 차례대로 또 올라가면서 주가 업그레이드,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겠죠. 박스 다운그레이드 나오면 이렇게 17,000원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요. 다음 CXL 관련주 네오셈이랑 엑시콘 볼게요. 네오셈 기존 추천주였고 재추천드리고 또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추천드리고 이거 진짜 크게 갈 수 있는 섹터다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요 고점에서도 재추천드렸고 크게 쭉쭉 올라갔죠. 이게 월봉이고 박스 돌파 무릎 자리에서 250% 가속 붙어서 올라갔습니다. 뒤에는 당연히 또 밥동을 조심을 했어야 되겠죠. 이렇게 무너지던 구간에서 낙폭과대 재추천도 드렸고요. 다시 일봉으로 와서 요게 12월 진짜 크게 가는 섹터다 재추천. 밥 먹었고 똥 쌌죠? 똥 쌌지만 또 낙폭과대 재추천드리고 바로 2일만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검정색깔 별 이렇게 따라다니시면 되고, CXL은 진짜 크게 갈 수 있는 섹터다. 하락하더라도 더 간다. 근데 네마틱, 맥신 요거 기억납니까? 기억도 안 나죠? 요거는 제자리 조심을 해라. 네오셈 일봉 추천. 이거 진짜 크게 간다. 밀렸지만 회복했고 더 크게 간다. 낙폭과대 재추천 바로 크게 올라왔고 뒤에 밥동 나왔고 재추천. 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니까. 여기랑 똑같은 자리잖아. 그렇죠? 끊었네. 이렇게 끊어주는 자리에서 손절 잡고 들어간다고. 여기 이탈했으면 손절하는 겁니다. 이탈했으면 이렇게 빠졌겠지. 여기도 이탈했으면 이렇게 빠졌겠지. 근데 지켰기 때문에 반복 추천 홀딩스 라인이 나갔고 반복 추천 급등 나왔고요. 또 오버슈팅이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한 밥동 똥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고, 똥을 싸다가 오늘 15% 급등이 나와줬네요. 역배열을 이렇게 살짝 끊어줬습니다. 살짝 끊어줬고, 일단은 여기 121선 11,300원 정도 지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저가 이렇게 3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고, 여기를 살짝 끊었지만 또 밀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갈 수 있고, 이탈하면 이렇게 빠지는 거고,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상승 시나리오, 조정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다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재추천이 나갔다. 그리고 크게 70% 정도 올라갔죠. 타점을 복습을 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다른 종목에 대입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엑시콘은 CXL 후발 대장이었고요. 3월부터 후발 대장으로 크게 움직여줬고 밥동으로 크게 하락했고, 이것도 이제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W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쉬었다 가는 흐름으로 수익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주가 예상 흐름 다 알려주니까 6월 7일에 추천 나갔습니다. 이때 추천.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렇게 W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수익이 나왔다가 또 밀렸죠. 밀린 다음에 요 저가를 지켜주고 1년선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오늘 고가 24%, 종가 21% 크게 반등이 나와줬고, 지금은 여기 전고점 25,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크게 이렇게 박스가 또 형성이 된 거고요. 기존의 작은 박스에서 큰 박스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갭 메우기 종목이었고요. 여기 갭이 있었죠. 여기 갭이 있었고 작은 갭이긴 하지만 또 25,000원 자리가 기존의 맥점 자리예요. 25,000원을 지켜라, 맥점이죠. 명확하게 요 박스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25,000원 지키면 올라가고, 이탈하면 크게 빠진다. 이탈하면서 크게 빠져버렸고, 요 가격이 그대로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25,000원 안착이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이전의 맥점을 체크해가지고 대응을 잘 하도록 하자. 다음 오킨스 전자, 얘는 재무적으로 지금 좀비 기업 이슈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요. 얘도 12월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역배열로 빠집니다. 밥동이 나오고 있었고, 이렇게 똥을 싸다가 하락 멈추고 한번 저가 이탈한 다음에 갑자기 올라갔고요. 현재 1년선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1년선 가격이 9,000원 정도 하죠. 9,000원 안착이 중요한데 실패했고, 하락하다가 오늘 고가 9%, 종가 2% 반짝 나왔고요. 121선 저항받고 있네요. 8,000원 정도. 지금은 8,000원, 9,000원 두 개 주요 저항대 보시고, 밑으로 6,500원, 6,000원 정도의 지지 보시고, 오늘의 저가도 지지 체크 6,900원. 오킨스 전자는 좀비 기업 재무 이슈 있으니까 주의를 하도록 하자.
다음 GS 글로벌 월봉이고요. 여기가 머리고, 자, 발자리에서 한번 급등 나왔다가 또다시 발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박스 돌파 나올 때 3,200원 추천드렸었고요. 좀 흔들다가 늦게 60% 7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월봉 접근이었으면 무난하게 수익이 크게 나올 수가 있었죠. 항상 월봉부터 보고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일봉이고,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빠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는 밥동으로 밀리다가 오늘 올라와 주면서 역배열 끊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끊어줬고요. 고가 20%, 종가 12%, 반짝이긴 하지만 역배열은 끊어줬고요. 이제 여기 전고점 3,5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지는 3,250원, 그리고 오늘의 시가인 3085, 그리고 오늘의 저가인 2960, 이렇게 3개 단기 CG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다 이탈하게 된다면 장기 편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가짜 반등일 수 있다. 이건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기에 90%나 올랐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구간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단기 지지 3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3,500원을 안착해라. 그리고 오늘의 저가인 2960을 지켜라. 다음 삼성중공업, 요거는 분석주였습니다. 대형주라서 느리기 때문에 다른 추천주들은 막 단기 20% 30% 올라가는데 이런 대형주는 좀 느리죠. 해가지고 무릎짜리니까 매수 홀딩 가능하다. 하지만 정식 추천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이 분석을 토대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매매하시던 분들은 참고해가지고, 무릎이니까 이제 어깨 팔아도 수익이 크다. 무릎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단기 40%, 오늘까지 65% 수익이 나와줬고요. 항상 월봉 보시고 무릎 자리에서 공략을 잘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흔들면서 크게 올라간다. 오늘도 고점 경신해줬고요. 그리고 기존 비만 치료제 대장주 펩트론 인벤티지랩 볼게요. 얘네도 제가 재추천드리고 크게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추세가 좀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박스 하단 올라올 때 추천드렸었고 160% 가속 붙었고요. 이거 일봉입니다. 박스 돌파 시도 자리에서 2만원 후반대 추천드렸고 이렇게 추세로 올라갔고요. 지금은 꺾이고 있어요. 약간 꺾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160% 올랐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저가 기준으로는 260% 밥동주의입니다. 다음 인벤티지랩 무릎자리 추천 급등 똥 쌌고요. 무릎 추천 급등, 이제 똥 싸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일봉이고 지금 11선 이탈 나왔거든요. 쭉 단기 크게 오른 다음에 밀리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항상 단기 급등이 나오면 여기서 더 가든 말든 초보자분들은 관심을 끄시고 보유자분들은 하락할 때마다 찹찹찹 분할 매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단기 50% 수익 나왔고 제자리까지 빠졌어요. 단기에 35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분할 매도 하면서 19% 분할 매도, 28% 분할 매도, 이렇게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박스 추천이었고 얘가 무릎자리, 또 미래 주황색깔 무릎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눌림 매수는 7만원대 드렸습니다. 6월 내내 추천했죠. 이거 월 5,900원 유튜브 멤버십 팬클럽 추천주였습니다. 하루에 300원만 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추천주를 받아볼 수가 있다. 하루 만에 28% 수익 나왔고요. 단기 한 달 만에 50% 수익 나왔습니다. 앞전에도 반복 추천 종목이었고 월 5,900원 멤버십 추천주였다. 그리고 급등이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와줬으니까 10만원 이탈하면 95,000원 이탈하면 85,000원까지 빠진다. 하락할 때 가만히 멍 때리지 말고 보라색깔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 수익을 챙기라고 했고요. 앞에랑 똑같아요. 크게 오르면 이렇게 빠질 때마다 정리, 내려간 어깨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정리했으면 수익 마감이 나왔고요.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본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4번 연속 음봉이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첫 번째 양봉 확인되면 그때 이제 신규 매수, 눌림 매수를 하던가 추가 매수를 하던가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낙폭과대를 또 노려보는 거죠. 낙폭과대 자리에서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할 매수하면서
손절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 회원분처럼 꾸준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7,4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 죄다 빨간색이죠. 이렇게 당연히 안에 손절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100만원 수익을 냈어. 그리고 50만원 손절을 했어. 그러면 손절이 있지만 50만원 수익 마감이죠. 손절이 있어도 총 수익 마감이 된다.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2점을 실점을 했어도 3점을 내면 그날 승리를 하는 거죠. 실점이 있지만 승리야. 주식도 손절이 있지만 승리로 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팀플레이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85만원 손절 있지만 당일에 40만원 수익, 50만원 손절 있지만 당일에 90만원 수익 마감. 이렇게 팀플레이를 하자. 다음 7월 18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원전 수주 성공으로 단기 재료솜을 반짝 나왔고요. 비만 치료제, 제약 의료기기, 시추, CXL, 틱톡. 원전 관련주 정석 반짝 재료 소멸 나왔습니다. 수주 성공하면서 반짝. 이거 예상했던 흐름입니다. 계속 몇 달 전부터 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미리 알려드렸어요. 정석으로 요 흐름이 나왔고 한전산업이 상한가 갔다가 상이 풀리면서 나머지도 같이 다 재료 소멸로 밀렸습니다. 앞에 다 설명드렸고, 다음 제약 의료기기, 유틸렉스, 고형암, 카티 치료제 9월에 개최되는 유럽 종양학회 일정이 있고요. 녹십자 웰빙, 중국 제약사에 법인을 팔았다. 유통망 확보, 샤페론, 신약 개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IMBDX, 암 조기 진단 잠재력, 유사기업 대비 저평가로. 바닥주에 있던 종목들, 제약주들이 크게 장대양봉이 많이 터져주고 있습니다. 다음 비만 치료제, 비만약 개발에 뛰어드는 글로벌 제약사, 대세는 먹는약, 로슈, 임상 일상 성공, DXVX,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본궤도 진입, 가속화 돌입, 이걸로 상한가 나왔고, 나이베, 아이큐어, 동국제약도. 다음 시추 관련주, 오늘 2시에 일정이 있었고요. 요것 때문에 오전부터 반응이 좀 있었죠. 이후에도 계속 일정이 잡혀있고, 화성밸브 오늘 추천드리고 재추천드리고 당일 장중 상한가 나왔습니다. 앞에 다 설명드렸고, GS글로벌도 기존 추천주였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기존 추천주 50% 이상 단기에 수익이 나왔었고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CXL, 삼성전자가 CXL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다. 앱시콘, 네오셈 급등, 얘네들도 기존 추천주였고, 다음 틱톡 관련주, 트럼프 수혜해봤습니다. 미국 서비스 금지 가능성에도 틱톡 지지를 함에 눈길을 받고 있다. FSN, 플레이디, YG버즈, EM넷 바닥에서 윗꼬리. 다음 화장품 관련주, 4월 중순부터 추천드렸고 일부는 고점 경신을 해주고 있고 일부는 재료 소멸로 선반영에 따른 상승으로 제자리까지 빠지고 있는 흐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넥스트 아이, 애경산업 상승이 컸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5월 13일에 고점 찍었다가 쭉 빠지고 다시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다음 히토류 관련주, 요 내용도 있고 관세 이슈로, 미중 무역 전쟁 이슈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바닥에서 좀 반응이 다시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얘네는 개별 테마는 개별로 한번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카톡방에 반드시 입장해가지고 빠르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 5,900원 멤버십 팬클럽방에서 두산 로보틱스 6월 내내 반복 추천드리고 50% 상승 나왔습니다. 제 추천 하루 만에 28% 급등 나왔고요. 지금은 또 제자리까지 빠졌지만 이렇게 단기에 큰 수익이 월 5,900원짜리 방에서 나왔다. 팬클럽 가입 강추드리고, 지금 팬클럽 가입하고 카톡방에 입장을 안 하신 분이 30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 집 나간 들어오지도 못한 30분 찾고 있어요. 빨리 이 30분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7월 17일 시간의 특징주, 7월 18일 오늘 정석으로 반짝 하락 나왔나 볼게요. PNC테크 7%, 전력장치 공급 관련으로 7% 상승이었고 고가 13%,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박스 흐름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이전처럼 또 윗꼬리 마감 정석으로 반짝. 다음 SK이노베이션 시간에 6% 상승이었고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3%. 합병 이슈로 반짝 1년선 안착 실패했고 우선주의 흐름들도 볼게요. SK이노베이션 고가 17%, 종가 보합. 얘도 이전처럼 정석 반짝 나와주면서 2년선 안착 실패. SK우 얘는 우선주인데 반응이 별로 없었네요. 고가 5%, 종가 마이너스 4%. 밑에서 박스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라파스는 정지 종목이죠. 최근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좀 진정 좀 해라, 좀 쉬라, 이 정도 개념. 정지가 잠시 된 거고 악재로 정지된 거 아닙니다. 다음 퓨처캠 고가 9%, 종가 마이너스 6%. 얘도 정석 반짝. 치매 관련주고 전립선 암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반짝 나왔습니다. 이것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다음 SY 스틸텍 고가 4%, 고가 4%. 똑같이 나왔고 2% 마감. 빠지다가 꼬리 달고 마감했네요. 얘는 여기 추천드리고 여기 또 재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 다음 나인테크 반짝, 재룡산업, 재금, 성우전자, 재금, 유니온 머트리얼. 얘는 상승 마감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간에 3.5%, 고가 9%, 종가는 7%. 상승 마감. 반년선 안착하고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시가를 지켜주면 또 3,000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자리. 여기 3,0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오늘의 시가인 2780 지지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니까 조심을 하시고, 오늘은 지수도 안 좋았고 상승 마감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나마 유니온 머티가 7%로 상승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반짝하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항상 잘 체크해 두세요. 시간의 상승 종목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나온다. 다음 7월 18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플라즈맵 상한가, 3자 배정 유증. 유증 중에 유일한 호재. 남이 나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최대 주주 변경은 큰 호재. 이걸로 상한가 나왔고, 이제 변경을 하면 그냥 묻지마 상승이 나와줍니다. 아, 바뀐 애가 이전 애보다 잘하겠지, 이런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은 신저가로 쭉 빠지다가 여기 맥점이 5,500원이었는데 이탈하고 쪼로록 빠졌고요. 이렇게 이탈 나오면 반드시 하락할 때마다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가만히 들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니면, 뭐 5년 10년 그냥 묵혀도 되는 돈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렇게 찹찹찹 일부라도 정리하는 식으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은 거고요. 밑에서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월봉 받고, 일봉은 121선 반년선에서 저항, 반년선에서 힘싸움 보여주다가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이제 상한가 3,300원 가까이 올라와 줍니다. 요 정도까지 올라와 줬고, 1년선 저항대가 이전의 전고점이랑 좀 근사치 자리네요. 3,000원 중반, 3,600원 정도. 여기를 맥점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안착하면 힘이 유지가 될 것이고, 안착 실패하면 반짝하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일단은 밑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 업그레이드를 살짝 해주면서 주가 업그레이드, 박스 업그레이드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박스 상단 자리인 3,100원 정도 지지를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아까 월봉에서 박스였죠. 크게는 이런 식의 박스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박스 중앙 가격이 지지랑 또 일치하는 자리가 되고요. 다음 DR텍 5%. 며칠 전에 자회사가 독자적인 암 진단 개발을 했다. 소변으로 정확도 99%. 요 내용으로 급등이 나와줬었고, 바이오 사업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월봉부터 무릎 자리에서 가속 붙어가지고 작년 9월에 고점 찍고 지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 자리 반등을 깨하고 있는 자리고 4,500원 안착이 중요하죠. 일봉도 여기 4,500원 전고점 자리 체크하시고 현재는 이렇게 크게 작게 박스 밑에 박스에서 위에 박스로 주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단의 박스 큰 박스 보시면 되는 거고 시간의 상승으로 4,350원까지 올라왔고요. 4,500원 4,6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꼬리까지 또 5,000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박스 매매 하시면 돼요. 최근에 요 박스 맥점이 3,900원 정도 합니다. 3,900원을 지켜라. 4,600원을 안착해라. 요 박스 좀 지울게요. 요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이제 단기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밀리면 기존 박스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 전고점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이노룰스 5% 급락이 나왔다가 바닥 자리에서 갑자기 가파르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장중에 급등 나오고 시간에까지 5%. 포스코 DX와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현 소식. 월봉 신규 상장주고 최근 밑에서 이렇게 정직한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스 보여주다가 여기 박스 하단 신저가 이탈하고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박스 가격이 6,500원, 8,000원 사이에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자리고요. 급등이 자주 있는 애죠. 올라올 때 시원시원하게 팍팍 태워줍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팍 튀어줬어요. 근데 요 팍 튀어주는 게 요 최근에 박스 내에서 팍 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신저가까지 빠진 다음에 팍 튀어가지고 요게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죠. 개미 털기 식으로 좀 털어내고 밑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은 121선인 7,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또 1년선에서도 저항이 많이 걸렸죠. 1년선인 8,000원도 체크하시고 7,500원, 8,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지지였던 이 자리 일단 회복은 해줬고요. 이 자리가 그대로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그대로 계속 현재의 지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시가인 6260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신저가 가격도 중요하고 지지는 이렇게 3개 잡고 대응하시고 저항은 이렇게 2개 잡고 대응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작은 역배열은 살짝 끊어주면서 올라왔고 1차적으로 6,800원 정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솔 아이원스 4% 호실적 강세. 호실적은 항상 정석 반짝 조심하시고 월봉부터 항상 월봉부터 봅니다. 전고점 맞고 떨어졌네요. 정직하게 14,000원 구간에서 한번 맞고 떨어졌고 또 두어 번 맞고 떨어졌고요. 큰 추세는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 작은 추세도 지켜주고 있고 작은 추세 하단에서 밑꼬리 달고 반등을 깨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크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일봉 거래량 없이 움직여주는 종목이네요. 일봉의 역배열은 요래 잡혀 있으니까 종가상 11,000원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다. 자, YC 4% CXL 관련주. 아까 앞에 기존 추천주였던 네오셈이랑 엑시콘 살펴봤었고 YC가 시간외로 반응. 또 5월부터 여기 전고 돌파하고 박스 돌파하고 가속 붙어 가지고 쭉 크게 올라갔고요. 지금은 역배열로 잡혀있죠. 구름 속으로 좀 빠졌고 이렇게 역배열로 잡혀있으니까 좀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또 최악으로 밀리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조심은 해야 됩니다. 121선인 12,5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현재는 기존의 맥점이었던 14,000원쯤에서 일단 반등이 나와주네요. 그럼 1차로 14,000원, 2차로 12,500원 지지 두 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를 확실하게 안착을 해야 다시 또 기존 맥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크게 올랐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월봉을 보시면 내가 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아씨, 여기가 요런 유사 자리일 수 있겠구나. 가짜 반등 주면서 야, 이거 반토막 혹은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지는 자리를 경계를 해야 되겠죠. 하락폭을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70%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70%입니다 이때도 마이너스 70%, 이때 뭐 코로나 구간이긴 한데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빠졌다가 밀렸고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마이너스 70%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 70% 나오면 기존의 맥점이었던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7,500원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돌파하고 가속이 나왔죠. 기존 맥점이 7,500원이라고. 그럼 요 근사치까지 떨어진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위에 이렇게 지지가 잡혀 있으니까 13,500원 정도, 여기를 지키면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면 여기까지 하락도 열어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항상 하락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월봉상으로는 13,500원을 지켜라. 그리고 18,000원을 안착해라. 이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디F 3.9%, 동전주고 대북주로 최근 바닥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트럼프 수혜. 이때 이탈하고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요 저항대 근사치 자리에서 또 맞고 떨어졌고, 현재는 바닥에서 요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는데 좀 밀리고 있습니다. 100%가 단기에 올랐네요. 110%가 단기에 올랐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갔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내려간 어깨에서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지금 크게 요만큼 올라가졌고, 이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찹찹찹찹 이렇게 해주자 이거죠. 2년선, 1년선, 2년선 가격이 880, 1년선 가격이 780, 이 두 개 지지가 중요하고, 지킴 홀딩 이탈하면 정리를 해서 제자리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동전주들이 바닥에서 한번 훈풍이 불면 100% 이상 쉽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금방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동전주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다음 화성밸브 3.3%, 이거 추천주니까 앞에 봤고요. 타임라인 활용하시고, 다음 MP 3%, 메타버스 관련주, 이것도 며칠 전에 분석했죠. 대시세 나온 다음에 가짜 반등 주면서 쪼로록 빠지고 신저가 찍었다가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맥점 회복했고요. 이 자리를 또 지키는 게 중요해요. 가격이 2,400원 정도네요. 그리고 전고점이 3,500원, 3,300원. 1월에 좀 안착하나 싶더니 다시 도로 밀려버렸고, 현재는 바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인디F랑 똑같은 대응입니다. 추세 이탈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홀딩 하시고, 만약에 꺾이기 시작하면 찹찹찹 분할 매도 해가지고 챙겨주시고, 1년선 가격인 3,3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하면 또 2년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안착 실패하면 일단 이렇게 박스로 하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탈하면 여기까지 또 크게 밀리는 흐름 생각하시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이런 패턴들 잘 숙지해가지고 내려갈 때 찹찹찹 해줍니다. 오늘 상패 종목 두 개 있죠. 정리매매 중인 종목 노건 CNI랑 스마트 솔루션즈. 얘네 제가 예전에 경고를 드렸습니다. 노건 CNI는 한번 마탱이가 갔다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 재개됐죠. 이런 거 하지 마라. 식물인간인데 이게 눈을 떴다고 해도 바로 뛸 수가 없다.
빌빌거릴 확률이 높다. 늘 설명드리잖아요. 신라젠 때도 계속 반복 설명을 드린 이유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래 재개가 됐지만 다시 정지가 되고 지금 상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앙스도 보시면 정지와 거래 재개가 두 번이에요. 마탱이가 한번 갔다가 거래 재개가 됐지만 또 정지가 됐죠. 그리고 지금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좀 조심을 해라. 최근에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되고 조금 반등을 깨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1000개 중에 1개밖에 안 돼요. 매우 낮은 확률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디모아도 거래 재개되고 이렇게 하방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거래 재개된다 해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래 재개 종목들은 가든 말든 관심을 끄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솔루션즈, 예전에 구 에디슨 EV죠. 이게 주가 조작 작전주였고 작전 치고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제자리까지 빠진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든 말든. 고수들은 여기서 잘 챙기고 빠져나와. 찰나의 수익 잘 챙겨 먹어. 쌀보리 할 때 주먹 쫙 잘 잡아가지고 이긴단 말이야. 근데 초보자분들은 쌀보리 할 때 쌀이 분명히 주먹이 내 손바닥을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한다고, 스친다고, 놓친다고, 여기서 수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간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었고, 또 바닥에서 계급등 중인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이때 요거 작전주다, 제자리까지 빠르게 내려온다 하지 마라, 적중이죠. 그리고 이때도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반등 나올 때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작전주니까. 작전주의 끝은 상패야. 해먹고 떠난다 이거예요. 개미들 다 털어먹고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좀 잘 숙지해가지고 위험한 종목들, 특히 동전주들 바닥에서 급등하든 말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최악의 흐름들을 잘 보고 조심을 하도록 하자. 작전은 재무가 불량한 종목으로 마지막 불꽃, 마지막으로 한번 해먹기 위한 걸 하는 거니까 끝이 좋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개미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죠. 재무가 건전한 종목들은 작전할 이유가 없고요.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로 마지막 한탕을 하기 위해서 작전하는 거니까 동전주들, 관리 종목, 한기 종목 이런 거 바닥에서 크게 튀더라도 관심을 끄는 게 낫다 이겁니다. 신라젠도 거래 재개되고 팍 튀었다가 지금 흐름이 좋지 않죠. 신저가로 빠지고 있죠. 이때 제가 전략매도 하라고 했습니다. 크게 물려있다 하더라도 전략매도 해가지고 기회비용 살리는 게 낫다고 했고요. 최근에 예외적으로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되고 팍 튀었다가 당연히 이때 전략매도 하라고 했습니다. 전략매도 했으면 이제 기회비용을 살리면서 이때 손절한 현금이 새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걸로 주도주 일정주로 만회를 하는 게 기회비용상 더 빨랐다.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은 아직도 건전이 오지 않은 상태고요.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해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이후에 더 올라가는 경우는 1000개 중에 1개 정도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잘 숙지하시고, 거래 정지가 됐던 애들은 이후에 뭐 올라가든 말든 매매를 안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코오롱 티슈진 일봉이고요. 오늘의 저가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해가지고 이전처럼 이렇게 급등 전에 구간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밀리면 좀 장기 편까지 계속 좀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탈 나오면 또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 반복 파동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내려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찹찹찹 해주도록 합니다. 지금도 찹찹찹 하는 구간이죠.